이번에 강의할 제5강은 사마원공의 사편의 못다한 부분을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바로 예와 분수와 이름이라고 하는 정명이라고 하는 대원칙의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켰던 옛날과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오늘날의 폐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고금 대비를 한 것입니다. 옛적의 일과 오늘날의 일을 대비하면서 여기에서 고금의 대비라 하는 것은 득실의 대비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하고 어떤 것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으로 해서 바로 우리는 원칙이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석자고수 명분지어라 옛적에 그래도 명분을 고수했을 때에 나타나는 공효가 무엇인가를 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유려 실덕하야 슬프다. 주나라가 서주가 멸망하면서 동주로 넘어서기 직전에 유왕과 여왕이 실덕을 해서 여기에 실덕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실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정치를 해가지고 주도일세하야 바로 이 주도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서주의 도가 날로 쇠퇴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기가 산계하야 강기라는 말은 거꾸로 붙이면 기강인 것입니다. 바로 기강이 무너지면서 하릉상체하야 아랫사람을 능멸하고 위에 사람은 그 폐지해서 할 일을 못해가지고 제후가 전정하고 바로 동주시대로 넘어서면서부터 춘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제후들이 제 멋대로 정벌하고 심지어는 소위 제후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오패가 독자적인 정벌을 감행했고 대부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의 경우에는 삼가와 제나라의 전시들 대부들이 제후의 정치를 독점해서 제멋대로 함으로 해서 애지대체는 얘의 대체가 10상칠팔위로 돼 10에 7, 8을 상실했다는 것은 70%, 80%가 이미 기강은 무너져버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지만 문무지사 유면면 상촉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왕의 제사가 이 말은 주나라의 업이 이 소린 것입니다. 주나라 서주의 왕업이 유면면 상촉자는 면면이 서로 이어내려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을촉자. 그건 뭐 때문에 이런 80%의 기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주는 무너지지 않았던가. 춘추시대에. 그것은 개의 추지자손으로 바로 주나라의 자손으로서 이 말은 주나라의 자손이라는 것은 주나라의 바로 후왕으로서 상능수기 명분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분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명맥을 유지하여 문왕과 무왕의 왕업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이언지오, 뭘로서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보자. 옛적에 진문공이 유대공의 왕실하야 진문공이 5패의 하나인데 주나라 왕실에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여기도 역시나 위나라의 대부가 그랬듯이 청수어 양왕한데 주나라 양왕에게
천자의 장례를 치르는 수를 청했다라는 이 숫자는 9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굴지 통로할 수라 천자의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국 북경 을에 가면 명 13능처럼 지하실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땅속 지하실이에요. 이것이 땅을 파가지고 통로를 만든 것을 이 굴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굴을 갖다 수도라고도 말해요. 이것은 내 왕자 장례하라. 이것은 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장례이다. 제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후들은 그런 지하 궁전을 만들지 않아요. 땅을 깊이 파고 널넣기가 힘드니까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깊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너를 달현자 도르래에 줄을 달아 가지고 깊숙하게 내려서 안장하는 것이에요. 자, 진문공이 나를 내가 죽은 후에 천자의 묘소처럼 나는 지하 묘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그러자 양왕이 뭐라고 했느냐? 불호할 왕장냐라. 이 왕장이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와대 가면 청와대 대문 앞에도 봉황이 있고 봉황을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봉황이 있는 것이 그게 왕장이에요. 일종의 휘장이에요. 이 왕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내다고 장자는 왕이라는 것은 제후와 다른 것을 표시로 나타난 물건이에요. 이게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휘장이에요. 미유 대덕이 유이양은 바로 주나라의 덕을 대신해 가지고 대신하지 않고서 두의 왕이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진문공이 천자의 묘소를 썼다면 진문공은 천자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데 주나라를 대신해서 천자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도 천자의 묘소를 만들고 나도 천자의 묘소를 만든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왕이 2개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역숙부지 소호야라. 숙부께서도 이거 싫어하신 일 아닙니까? 옛적에는 천자가 같은 성씨의 제후들한테는 존칭사로 백분이 숙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지 않다면 숙부 유지 수원을 숙부께서 땅이 없습니까? 땅을 가지고 굴파면 되지. 하청원고 우하청원고 저한테 뭐라고 정하십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문공은 진문공은 이에 두려운 마음에 감히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서 감히 천자의 명분을 범하지 못했다 하더라 이 소리예요. 바로 이러한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 주지지로 먼저 주나라 땅으로 말하려 치면 조나라나 등나라보다도 그때 당시 주나라 땅은 크질 않았고 주나라 백성으로 말하면 주나 거의 백성보다도 더 많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나라는 미약했다. 주나라는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연이나 불구하고 역수백 년이 수백 년을 지내오도록 종주 천하야 천주야 천하의 종주가 되어가지고 수이 진초제 진지강으로도 아무리 진, 초, 제, 진의 강성한 나라로서도 불강가병자는 이 주나라의 병력을 더하여 침범하지 못한 이유는 하재요. 뭐 때문이냐? 이건 힘이 아니라 명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도의 명분 상종고의 할생이라 한갓 명분이라는 것이 아직도 오히려 아직도 미약한 주나라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주나라는 명분을 지킨 것이다 이 소리예요. 명분만 지킬 뿐만 아니라 보존된 거라고. 자, 심지어는 계시에 있어서의 노나라 관계와 전상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제나라의 관계, 백공에 있어서의 초나라의 관계, 지백에 있어서의 진나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기세는 개시나 전상이나 백공이나 지백이나 그들의 세력은 개족이 주권이 자유로되 모두 다 자기의 임금을 내쫓히고 스스로 될 수 있다 이 말은 그리 생략됐는데 스스로 제후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졌었지만 연희불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감히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찌 이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찌 이것 때문이겠는가? 기력 부족이 그 힘이 부족하고 그럴 힘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참아 못하는 그 어진 마음 때문에 그런 줄 아시냐고. 그거 아니라고. 이것은 내외 이걸 겁을 낸 것이다. 간명번번하야 이런 명분을 어지럽히고 분수를 범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토벌할까? 남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미약한 동주가 무엇 때문에 242년간을 버텨왔는가를 봐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것이 오늘날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6단락은 오늘날 처음으로 대부를 명해서 제후를 삼았을 때 나타난 폐해가 무엇인가를 삼화원공이 논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의 진대부 포멸기고 나야 오늘날 진나라 대부 세 사람이 앞에서 말한 조건이며 한적이며 위사 세 사람이 포멸기고 나야 그 진나라 임금에게 대하여 포악하고 멸시하면서 부분진국위원을 진나라를 3등분으로 나눠 가져본 것이에요. 쪼개서 나눠 가졌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들을 토벌 대상인데 천자 기불능투하고 천자는 이미 토벌조차 하지도 않고 우총질자야 또한 그들을 갈시자 그들을 총애로 여기어서 벼슬까지 내려서 여러 제환이 하여금 제후의 반열에 나열하여 너희들도 나란히 제후가 되도록 하라라고 해버리니 이것은 뭐냐? 신은 구구지 명분을 부불능수의 병지지하라. 이것은 그 구구이 지켜왔던 그 힘없이 지켜왔던 주나라의 춘추시대의 명분을 다시는 지켜내지 못하고 아울러 모두 다 버려본 것이다. 이러므로 해서 오늘날 대부를 제후로 삼았다라는 오늘날 이 시점이 선왕의 예는 이 시간부터 다 해버린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여지가 없다. 자, 다시 논인데 기승전결로 한다면 여기가 전인데 문장이 구르는 부분인데 혹자가 뭐라 하느냐. 혹자가 이위 말하기를 다음 시지시에 이때를 당해서 제 주실은 미약하고 삼지는 강성하니 수용 물어나 아무리 미약한 주나라가 허락하고 안 싶지만 허락을 하지 않고 싶어도 바로 허락을 하지 않고 싶어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힘의 균형에 의해서 혹자가 이런 말한다. 시대불현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부삼진이 수강이나 삼진이 아무리 강성해도 구불고 천하지주의 범의 침례된 만약에 천하 사람들이 함께 배일가를 뒤돌아보지 않고 의를 범하고 예를 침범하였다면 불청어 천자의 자립이요 천자한테 청할 것도 없이 지들이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천자에게 청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제후가 됐느냐. 자,
불청어 천자의 자립이면 만약에 천자한테 청하지 않고, 이 말은 천자에게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않고 자기가 제후에 섰다면 이것은 폐역지신이 되는 것이다. 불법을 합법화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불법이 되는 것이다. 천하의 구유 한문지군이면 만약 전국시대라 할지라도 이 말이 여기에 천하예요. 아무리 전국 천하라 할지라도 만약에 제한진문공과 같이 명분을 바로잡으려는 임금이 만약에 있다면 필봉예의 정기원을 반드시 예의를 받들어서 이런 삼진을 정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청하 천자의 천자허자니 오늘날 천자에게 이것을 제후를 청하였고 천자가 이것을 인정해버렸다. 이게 불법이 합법화된 것이다. 이게. 그렇다면 이것은 시수 천자지명이 이건 천자의 명을 받아서 제후가 된 것이니 절대적 합법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니 수득이 토지죠. 어느 누가 이걸 삼진을 정벌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렇게 주나라의 천자가 위허랑이 이런 모순을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삼진이 제후에 이렇게 나열된 것은 삼진이 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건 천자가 자신이 스스로 얘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슬픈 일이다. 천자 자신이 더 이상의 천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버린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 일의 대체에 대한 것을 논했고, 그러면 이렇게 대부가 제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더냐, 이런 사정을 겪었다. 이게 이달락으로 윤탁이가 진양에다 선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윤탁의 너그러운 정치로 진양으로 피란할 곳을 마련해 준 것이에요. 조관자의 아버지 조양자가. 이것이 결국 조양자가 조간자로 넘어서고 그 다음에 대부에서 제후로 신분이 탈바꿈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초에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것이 초자예요.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 지선자가 요라는 그 아들을 세움으로부터 이 애양이 온수를 보복하는 그 부분까지 이르는 것은 그 일들이 모두 위허랑 23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초자로 가지고 이 글을 발했다. 이 말은 이 글의 첫 페이지를 열어간다 이 소리예요. 자, 조간자 사윤탁으로 이 진양한데, 조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조양자 아버지인데, 말을 잘못했는데 앞에 조양자의 아버지 조간자가 윤탁이라는 신하로 하여금 진양을 하위자는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윤탁이 뭐라고 딱 조간자한테 청하느냐. 이 견사오이까? 써 견사를 하오리까? 아니면 보장을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자, 그러면 견사와 보장은 뭔 뜻이냐? 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견사라고 하는 것은 고치실을 견사라 해요. 이 명주실인데, 이게 심지어 고치실이 얼마만큼 많이 나온가 하면 1km 300m까지 나와요. 1300m가 나오는 게 고치실이에요. 여기에서 말한 고치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누에 고치실을 뽑듯이
백성들에게 재물을 훑어낸다의 비유사예요. 고치 실 뽑듯이. 그래서 위 준민지 고택을 백성의 고택을 준 파석 뽑아라 내기를 여 축연지 서하야 마치 고추의 실마리를 추 뽑는 것처럼 부진즉불지라 실 나올 때까지 몽창 누에꽃이 실 뽑아내듯이 백성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훑어낼 때까지 세금을 걷어낼까요? 하니까 견사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가렴주구예요. 가혹한 수탈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를 만들어 드릴까요? 이 소리예요. 그럼 보장은 뭐냐? 자, 이 보자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보자는 이 보자 뜻이에요. 보루란 보자예요. 보장이라는 것은 울타리예요. 백성의 삶을 후회하여 마치 여 축복이 자장하여 보루를 싸서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는 것처럼 더욱 보루를 싸면 쌀수록 보루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과 같이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드릴까요? 아니면 세금을 몽창 가렴주구를 해서 부를 축적해 드릴까요? 이 말이에요. 그러자 간자가 뭐라 했느냐. 보장된저 나라의 튼튼한 보루요 방패막이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자 윤탁이가 정치할 때 방패막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기호수하다. 그 세금을 내는 호수를 줄여버린 것이에요. 그 유서가 말하기를 그 호수를 줄이면 백성들은 삶이 넉넉해지고 세금은 적어진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간자가 죽으려고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조간자가 무유리인 양자 조양자에게 무유리가 조양자 이름인데 조양자에게 말하기를 아들에게 말하기를 진국이 유라니언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거든 이 무이윤타기소하고 너는 말이자가 너이자로 너는 윤타이를 별거 아닌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소자는 뭐냐면 다소라는 소자로 중히 여기는 것은 다라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소라예요. 그래서 윤탁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적게 여기지 말고 무의 진양으로 이혼하고 진양 땅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필히 위기라 하더니 반드시 그쪽으로 너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그쪽으로 피난을 가야 할 거라고 이런 부탁의 유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글은 정말로 조양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달락은 지배기가 수공을 한 바람에 바로 이 지배기가 땅을 달라 했을 때 안 줬더니 성을 내갖고 공격을 해서 부엌이 물에 잠겨가지고 심지어 불된 곳에서 개구리가 올챙이를 깠다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역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치통감 같은 데 보면 이때 이렇게 너무나 많이 물이 잠겨 놓으니까 입마상식이란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 말을 서로가 먹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고 말 같은 것을 다 서로가 잡아먹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 지선자조라고 지선자가 죽고 이 지향자가 정치를 할 적에 이 지향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배기예요. 지배기가 정치를 할 적에 청지여 한강자인데 한강자에게 땅을 내놔라고 청구를 한 것이에요. 강압적인. 그러자 강자가 치 망가지 여면을 강자가 망가의 읍을 줬어요. 그러자 요 지향자가 지배기예요. 지배기 좋아가지고 그지어 위한자 하니
또다시 위한자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여기 글이 어떻게 되는 거는 지백이 열하야 우 구지어 위한자한데 한자가 욕 불려오는 누가 자기 땅을 달란다고 내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위한자가 안 주려고 하니까 위한자인 신하가 임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고 부려 왜 안 주십니까? 하고로 부려요. 한자왈 무고색지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 땅 달라고 이거 요구한다. 그래서 불려라. 그러나 줄 수 없다. 그러자 임장이 말하기를 자 한번 보십시오. 무고색지하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땅을 요구를 하니 저 대부 필구라.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자 오여지지면 우리가 요구한 땅을 줘버리면 지백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앞으로 더 교만을 떨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교만을 떨게 되면 무슨 패단으로 연결된가 하면은 적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하찮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땅을 준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 차구이 상친이에요. 땅을 준 이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땅 뺏긴 사람끼리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걸 줄이면 피교, 차친이 돼요. 저 사람은 교만을 떨게 될 것이고 여기는 더 가까이 지낼 것이고 그러면 이 상친지병으로 우리가 서로 땅 뺏긴 사람들끼리 이것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변사로서 경적진이 누구예요? 교만을 떨고 있는 지백의 사람을 우리가 대처해서 싸움을 벌린다면 지시지명은 필불장이라. 지백의 운명은 멀리 반드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을 줬더니 그래서 위한자는 부여지 망가지의보다 다시 망가의 읍을 줬어요. 그러면 이 다시 부자가 있으니까 예전에도 한번 줬다 이 소리예요. 지배기가 이제 이것만 갖고도 양이 안 차서 또다시 채고랑이라고 하는 땅을 조양자에게 또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조양자가 불여언을 왜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왜 이유도 없이 주냐 안 줬어요. 그러자 지배기 노하야 지배기가 성이 나가지고 한이요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이공 조시한데 바로 이렇게 해서 조양자를 침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까지의 글을 보시면 진나라 대부들이 제후가 되기 이전에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양자예요. 조양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 조간자가 진양 땅에 선정을 베풀어서 글자 그대로 보루를 미리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외교적으로 서로 이 세 대부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미 잠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